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시스템의 버그는 거짓말을 해요. 안녕하세요. 양심 중고차 이신영입니다. 오늘 자동차 상식은 최신 기술이 집약된 신차들, 앞으로 나올 차세대 자동차들, 이런 차들이 정말 마냥 좋기만 한 건지 이면에는 어떤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 내용도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고 그 문명의 혜택을 정말 고스란히 갖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행복한 일이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출시되고 있는 자동차들은 정말 신기술이 계속 집약되고 있어요. 내연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 앞으로 또 어떤 운송수단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꿈꾸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지금은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옵션들이 지금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죠. 그리고 이거를 대중들한테 내놨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을 거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 말도 맞는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번쯤은 반대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자꾸 이런 차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환경 규제 때문에 나오잖아요. 환경 규제를 만족하면서도 출력을 뽑아내야 되고 연비를 더 향상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자꾸 신기술이 개발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제조사들의 기술 경쟁, 우리는 이런 신기술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대중들한테 계속 어필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기술이 하나둘씩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내연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신차로 나오는 차들 보면 지속적인 어떤 그런 급발진이라든지 아니면 시동 꺼짐 현상이라든지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는, 내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먹통이 돼버리는, 예를 들어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사실 어떠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되는지 정말 속 시원하게 딱 발견을 했는데 이야기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발견을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소비자들은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동차의 구조는 더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추가가 돼야 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계속 소형화가 돼야 됩니다. 또 그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차단하는 이 부분들이 계속 추가가 되죠.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공간은 한정이 돼 있고 환경 규제는 만족을 해야 되고 출력은 어느 정도 떨어지면 안 되고 내구성도 만족시켜야 되고 연비도 평균 이상으로 뽑아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약간 좀 무리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것들이 완벽하게 안정화가 되기 이전에 기술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출시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가 가벼워야 되는 부분, 경량화를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 이런 게 소재나 시스템, 하드웨어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너무 함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여기에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개발자분들, 연구하는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부분에서 정비하는 업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시스템의 안정화, 과연 100%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전에는 자동차가 기계식 방식이었죠. 그때는 어떤 소리가 나거나 어떤 증상이 나거나
아니면 2kg수에 이렇게 증상이 나면 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어 라는 게 조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비소에 가면 쉽게 고치기도 했고, 기계적인 부분에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본인이 좀 뚝딱뚝딱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비가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진단할 수 있는 장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하드웨어에서 그거를 다 만족시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가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드웨어적인 부분, 눈에 보이는 기계 거짓말하지 않는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흔적을 남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고 아 이거 고장났네? 얘가 왜 고장났지? 역추적해서 가보면 어느 정도 진단을 내기가 조금 더 수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했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그걸 담당한다고 했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시스템의 버그는 거짓말을 해요. 기계를 동작시키는 소프트웨어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간헐적인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때 무엇가 문제가 있는지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너무 기술적으로 집약된 부분에서 그 이면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똑같은 정말 복잡한 부분의 시스템 버그도 같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안락함, 안전성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정밀하고 세밀하게 제어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만족시키려면 거기에 합당한 하드웨어가 뒷받침돼야 되고 그 부분의 궁합이 굉장히 잘 맞아야 돼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10년 전부터 나오는 이런 차들 보면 점점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단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최근 2018년, 19년, 20년도에부터 발생될 수 있는 이 차들 같은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더더욱 진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진단을 분명 할 수는 있는데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자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수리비나 공임이 굉장히 비싸고 장비가 굉장히 고가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찾는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런 부분까지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자동차를 살 필요가 없겠죠. 비행기 같은 경우는 특정한 조종사가 비행기를 운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똑똑하면 되고 그 사람만 훈련을 하면 되죠. 아무리 구조가 복잡하다 하더라도 굉장히 안전할 수 있고 또 진단하기가 또 범위가 좀 좁을 수는 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고 사용하는 환경이라든지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서 운전의 습관이 점점 더 달라져요. 이런 변수들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씩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신차로 나오는 이런 고도로 발전된 기술이 집약된 차들이 정말 마냥 정말 좋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좋은 점이 80% 있으면 안 좋은 점도 20-30% 정말 골치 아픈 부분들도 한 20-30% 정도는 늘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자동차는 점점 경량화가 돼야 되고 그 경량화가 되려면 뭐를 자꾸 원가 절감을 하거나 뭘 자꾸 빼면 되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재가 굉장히 다양해져야 되고 소재가 굉장히 비싸져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작아져야 됩니다. 그게 어떤 자동차의 차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엔진 또는 미션, 모터, 배터리 어떤 부분이든 간에
소형화를 시키고 경량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소재를 이루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축소를 시키면 분자의 구조가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면 내구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열이 많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르는 냉각 장치가 추가적으로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잘 동작을 하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장치들이 추가적으로 붙어야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차단시켜야 되는 장치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붙어야 됩니다. 그럼 그 장치들이 추가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붙었죠? 그 부분을 원활하게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죠.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차에 특별히 더 추가되는 부분들이 뭐 BMS, 그러니까 배터리 모듈 전체를 제어하는 ECU, BMS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CMS 들어가잖아요. 배터리 셀 하나하나를 또 제어하는 그 모듈 ECS, 또 저거 들어가야죠. LDC, 그러니까 고전압 직류를 저전압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야 되고, SOC 들어가죠. 그러니까 SOC 같은 경우는 뭐 ECU나 BMS, 뭐 CMS처럼 이런 ECU를 담당하는 부분을 보조해주는 ECU 역할을 해주는 게 또 들어가요, 컴퓨터가. SOC 안에는 뭐 MCU 들어가고, 뭐 LCU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거 들어가죠. PRA. PRA는 이제 고전압 배터리를 차단시켜주는 퓨즈 역할하는 차단 장치 들어가죠. 굳이 내연기관에 달려있지 않았었던 추가적인 부품들과 그 추가적인 부품들을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그런 것들을 감시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차단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더 들어가니까 더 굉장히 계속 구조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전자기기를 조금 신뢰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생산해내는 그 부분에서 개발자분들, 엔지니어분들은 솔직히 이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을 참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면 뭐 달구치 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경운기 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문명의 혜택을 잘 받고는 있지만, 마냥 그게 무조건 검증이 돼 있고 무조건 믿을만하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정비하고 진단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개발자분들이나 엔지니어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개발자님들, 엔지니어분들, 예, 정비사님들 솔직히 알고 계시죠?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대중들은 저처럼 자동차를 뭐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나 대중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거의 100% 신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고도로 발달이 됐지만 그 이면에는 또 고도로 발달되는 시스템의 오류들이 더 따라오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감안을 하고 타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알고 신차를 구매하시거나 최신에 나오는 이런 중고차를 구입할 때 너무 100% 신뢰하지는 말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환경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방대한 변수들을 다 함축시켜서 담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좀 끌고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야 돼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뵐게요.